제1장 타협하는 순간 삶이 조용히 무너진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조용히 묻겠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 것 같고 참고 또 참으며 버텼는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작은 타협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다산정약용.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참자. 어차피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어.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다 보니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내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이 우리에게 하는 짓입니다. 타협은 절대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자,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가 뭐라 할 처지가 아니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어색해지면 어떡해. 이렇게 하나씩 삼키다 보면 처음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다음엔 익숙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렇지 않아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굽힌 허리는 두 번 굽히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삶 전체가 굽어진다. 정약용.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작은 타협을 합니다. 운동을 미루고 공부를 뒤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지켜야 할 약속을 흐지부지 넘깁니다. 또 한 사람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원칙을 지키고 하고 싶은 말을 정중하게 하고 옳지 않은 것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1년 후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하루하루의 선택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정약용. 타협을 반복한 사람은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1801년 정약용의 나이 40.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왕의 신임을 받던 관료가 하루아침에 유배길에 오릅니다. 강진이라는 낯선 땅, 죄인의 신분, 가족과의 생이별. 그때 누군가 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살아남으려면 타협해야 합니다. 원칙을 버리면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약용. 그는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8년의 유배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책이 탄생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삶이 200년을 넘어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 하루쯤이야 하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언제 한번 보자는 말만 반복하며 정작 만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정약용. 타협은 편합니다. 당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타협들이 쌓여
내가 원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타협이라도 거부하는 것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정약용 제2장 자존심과 원칙,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남에게 무시당했을 때, 억울하게 당했을 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저버렸을 때, 비굴하게 굴었을 때, 그 순간의 부끄러움은 오래도록 가슴 속에 남습니다. 남의 눈보다 자신의 눈을 두려워하라. 정약용 자존심.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자존심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지키는 마지막 힘입니다. 자존심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삶이 만들어낸 품격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넘어지고 일어서고 잃고 얻으며 쌓아온 그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품격.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한다. 젊음은 실수를 덮어주지만 세월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정약용 정약용의 어록에서 찾은 실천 가능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을 아끼세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말이 많은 자는 반드시 후회할 말을 하게 된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품격이다. 정약용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둘째,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겠다. 한 달에 책 한 권은 읽겠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남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정약용 셋째, 옳지 않은 것에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살다 보면 내가 뭘 굳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침묵은 때로 동의보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 정약용 소리 높여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은 처음엔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아첨하는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고 타협하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바른 길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정약용 원칙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 어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어떤 재산보다 값진 인생의 진짜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식들에게,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 어른이 바르게 살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 정약용 내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자식에게, 후배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 스스로에게 한 약속만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정약용. 제3장 인간관계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 살아오면서 가장 상처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제일 오래 갑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면 되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사귀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엉킨 실처럼 된다. 정약용.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넓은 인맥, 많은 친구, 활발한 모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압니다. 많은 것보다 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진정한 벗 하나가 1000명의 지인보다 값지다. 정약용. 인간관계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현명한 자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어진다. 정약용.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한 뒤 당신은 더 나아집니까? 더 지쳐집니까? 더 밝아집니까? 더 어두워집니까? 더 희망이 생깁니까? 더 불안해집니까? 그것이 그 관계를 이어갈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둘째,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가 단소리만 하는 100명보다 낫다. 정약용.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불편한 말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약속도 반드시 저버린다. 정약용.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타협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래된 사이인데, 아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 곁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나쁜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다. 정약용.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웃는 것,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곁에 미련을 갖는 것,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타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필요할까요? 같은 뜻을 가진 자와 함께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정약용.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이런 관계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지치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깊은 관계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외로우니까요. 그 사람 말고는 곁에 없어요.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떠나고 가족과는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은 자는 어디서든 강하다. 정약용. 나쁜 관계 속에서 외로운 것보다 혼자이지만 온전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관계를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인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인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좋은 관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관계는 나를 천천히 무너뜨린다. 정약용. 용기를 내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다산이 18년 유배에서도 절대 놓지 않은 것.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다산 정약용은 40의 나이에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지위, 명예, 가족, 친구, 고향 그리고 18년이라는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1801년 신유박해.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강진까지의 길은 천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도착한 곳은 초라한 주막집 한 칸. 그 좁고 낡은 방에서 정약용의 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정약용은 짐을 풀자마자 붓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 가십시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날이 곧 죽는 날이다. 정약용. 그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강진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며 그것을 모두 글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목민심서입니다. 지방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이 책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학의 교과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혀본 사람이라면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나이는 배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배움을 멈추는 것이 진짜 늙는 것이다. 정약용.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가장 가까이 한 사람들은 굶주린 농부, 세금에 짓눌린 백성, 억울하게 매를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며 정약용은 분노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그 분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벼슬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백성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약용.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정약용은 가르칩니다. 지위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한 마음만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가장 그리워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편지로만 소식을 전했고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마음을 수백 통의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책을 읽어라. 몸을 건강히 하여라. 어머니를 잘 모셔라.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사람이 되어라.
그 편지들이 훗날 엮인 것이 하피첩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바른 삶의 본보기다. 정약용. 지금 자식에게, 가족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알겠지라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18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을 핑계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가? 건강이 안 좋다고, 돈이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정약용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정약용.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고 백성을 잊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은 정약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삶을 통해 4가지를 배웠습니다. 타협은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나를 잃게 만들고, 자존심과 원칙은 지킬수록 더 단단해지고, 인간관계에서 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을. 정약용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정약용. 정약용의 지혜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